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슈림노봇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세가 안 좋죠.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슈림노봇이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죠. 코스닥터의 흐름도 우리는 봐야 되지만 뭘로 봐야 되죠? 거시적인 관점, 미국 증시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신다라면 요거 하락한 건 문제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슈림로봇은 세력주죠. 예, 누가 봐도 세력이 개입해 있는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흔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결국 세력들이 매집했던 구간이 어디예요?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동안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매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요 구간에서는 앞전에 매집했던 요 물량을요, 앞에 하나 더 있죠. 요 물량들을 모두 털고 나갈 수가 없죠. 특히 휴림로봇은 유통 비율이 90%가 넘어갑니다. 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장 물량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물량은 요 구간에서 한 번에 털 수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1년 동안 매집을 했어요. 예, 1년 매집했는데 요거 대략 한 60% 되는 구간, 요거 먹고 엑시트 절대 안 한다. 결국 세력들은 여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슈림로봇이 남아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걸 이용해 얼마든지 주가를 올려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뭘로 올린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자료 가져와 봤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슈림로봇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슈림로봇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게끔 화이팅이라고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요청해드린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여 점수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이런 구간에서 손절 안 하시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 세력들이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다는 걸 아셨다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자, 많은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게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휴림로봇 혹시 수급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봐도 어디선가 많이 지금 사고 있죠? 예, 맞습니다. 금융투자. 실제로 앞전에 금융투자가요, 야금야금 사들이면서 매도를 했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언제부터 사고 있죠? 실제로 요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고 있죠. 자, 요때부터 꾸준하게 올라갈 때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틀 빼고 계속 매수가 있었죠. 그 중에 11월 3일, 요때는 무려 13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13일 언제죠? 11월 3일 언제죠? 자, 요 날이에요. 요 날에 13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투자도 사실 물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물을 타주면서 평단가를 낮출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들은 어떤 기관 투자자죠?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투자자입니다. 특히 탑 트레이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바로 금융투자 안에서 회사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향도 굉장히 강한 기관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라면 여기서 손절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봤을 때도 절대로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앞전에도 이 세력들이 매집했던 구간에서 단타로 많이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때도 보세요. 자, 6월 17일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오죠. 자, 6월 17일 언제죠? 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자, 요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을 거예요. 자, 그쵸? 이렇게 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월 24일부터 또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오죠. 자, 요 구간부터 이렇게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거의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요 구간에서 매도란 게 보이시죠? 9월 18일. 자, 여기죠. 요 구간에서 또 대부분의 물량을 털었습니다. 자, 여기서 매집해서 여기서 엑시트. 자, 여기서 매집해서 여기서 엑시트.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자,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금융투자 여전히 물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고, 자, 이들이 주포가 돼서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금융투자가 메인 주포는 아니죠.
실제로 슈림로봇 같은 경우는요, 상장일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자, 이때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 사실 윤석열 정치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은 엑시트가 됐다고 보셔야죠. 다만 슈림로봇의 상장인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떤 유의미한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세력의 움직임이 보였고, 실제 요 물량들이 엑시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매집한 흔적 보세요. 요 구간 거의 상장일의 역대급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바닥에서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본격적인 매집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올라갔을 때 뉴스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로봇 동맹 슈림로봇 핵심 파트너로 부상. 이거 6월달에 기사 나왔어요. 자, 슈림로봇 SK텔레콤과 AI 로봇 기술 협력 강화. 자, 요거 2월달에 나왔죠. 자, 마지막에 대박 뉴스였던 요게 있었죠. SK 인수설. 요거는 10월 17일. 실제로 일자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때 2월달에 올려치기 할 때 기사 내보내고 주가 올리고 주가 하락시킬 때 이때 개인들 물량 받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한 거죠. 자, 6월달에 기사 나왔어요. 자, 요때 또 기사 나오고 올려쳐주고 주가 하락시키고 개인들 투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매집. 자, 이때는 양상이 좀 달라졌죠.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올라갔던 게 노랑봉투법이 나오면서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때는 하락을 안 시키죠. 왜 그렇죠? 이제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캔들의 하단을 깨지 않았습니다. 요 라인. 요 거래량에 들어왔던 그 하단 캔들의 가격을 훼손시키지 않았죠. 근데 이때 무슨 기사 나왔는지 아시나요? 이게 나왔죠. 늪에 빠진 실적, 본업 부진에도 계열사도 무질. 이거 아마 ENC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슈림로봇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자, 원래 적자 기업이에요. 뜬금없이 이게 이때 기사가 나오죠. 이거 왜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턴 거예요. 노이즈성 기사 내보내면서 슈림로봇, 우리 적자 기업이니까 위험해요 라는 부분을 일부러 투자자들에게 노출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주가 하락시키고 이때 나온 기사가 바로 SK 인수설에 대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뭔가 기사 타이밍이 매번 신기하죠. 적재적소에 뭔가 기사들이 나왔다는 느낌. 이게 절대 우연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세력들이, 자,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흔들기 위해 좋은 기사도 내보냈다가 안 좋은 기사도 내보냈다가, 그리고 SK 인수설이라는 대박 기사까지 내보내죠. SK 인수설이 사실 찌라시죠. 어떤 SK그룹 측에서 뭐 확인된 부분도 없고요.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붙이기 위해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세력들이요, 이 주가를 올릴 때 그냥 이유 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올리죠. 자, 이때는 노랑봉투법 기사를 내보내면서 로봇 섹터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줬죠. 이때 악의적인 기사 내보내고, 이때 SK 인수설 내보내고, 그리고 상한가. 그렇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했던 요 구간에서는요, 평단가가 낮을 수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요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의 평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이 어딘가가 바로 세력의 평단가로 추측이 되는 구간이고요. 그 위치를 하단으로 잡았을 때도 대략 요 구간 정도 되죠. 자, 이 캔들의 하단으로 잡았을 때 대략 한 4,700원. 4,700원 언더로 보더라도 대략 얼마 수익을 가져가는지 봐볼까요? 대략 66%밖에 안 돼요. 이거 먹으려고 1년 돈 들어가면서 작업했을까요? 절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는 이것도 나왔죠. 슈림로봇의 자회사 EQ셀. 사실 내용 자체는 뭐 별건 없어요. 자율 이동 로봇 호웨이 셔틀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거래처는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EQ셀. 자, 2차 전지 OLED 반도체, 여기에 공정 장비를 솔루션 해주는 기업입니다. 뭔가 최근 트렌드랑 맞는 섹터들이 많아요. 2차 전지, 반도체. 거기에 거래처는 LG 디스플레이, 여기에는 여기도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그룹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상장회사였는데 상장 폐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상하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이 EQ셀 다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24년 7월 19일에 슈림로봇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 양수인은 슈림로봇이에요. 근데 양도인을 보시게 되면 EID, 이화전기 공업,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자, 얘네들도 상장 폐지를 한 종목입니다. 뭐 다트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좀 거래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상장 폐지 EID 정리매매 마지막 날 69% 급등. 얼마 안 됐어요. 9월 10일 날 상장 폐지 정리매매가 진행이 된 회사이죠. 자, 이런 회사에게 굳이 지분을 넘겨받아서, 자, EQ셀 이 회사도 상장 폐지가 됐죠. 상장 폐지가 될 회사를
상장 폐지가 될 회사한테 인수를 했어요. 이게 우연은 아니죠. 분명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엮으려고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또 합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EQ셀이 뭐를 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매출 상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반도체 후공정, 2차 전지. 요즘 핫한 섹터예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군의 하나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 2차 전지, 반도체 후공정. 2차 전지도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ESS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도 굉장히 핫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를 하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등장을 시켰죠. 11월 12일 날 기사 나왔고요. 요것도 한번 흐름이 되게 수상했던 게 1시 48분에 기사 나왔어요. 이날 혹시 분봉 흐름 보셨나요? 자, 이게 11월 12일의 분봉 흐름인데요. 자, 보세요. 기사가 아까 1시 48분에 나왔거든요. 그때가 이때예요. 이때부터 갑자기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이때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시죠? 항상 휴림로봇은요, 뭔가 기사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이때도 SK였고 이때도 SK였고 이때는 기사 없이 로봇 테마로 갔지만 노이즈성 기사, 재무제표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마지막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SK 인수를 엮었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이때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잖아요.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휴림로봇도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무슨 눈치? 로봇 섹터의 흐름을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원익홀딩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어쨌든 로봇주의 대장은 현재 원익홀딩스죠.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지금 고가놀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한번 더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로보티즈도 중요하죠. 어쨌든 로보티즈도 1등, 2등을 해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 역시도 최근에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휴림로봇 당연히 이들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휴림로봇을 보시더라도 차트적인 흐름도 최근에 이제 저점 대비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구간이 정확하게 5,500원 라인입니다. 자,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이 딱 정확하게 5,5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라운드 피겨에서 지지를 받아줬다. 사실 요 구간이 가장 지지 구간이 강했을 거라고 아마 많이들 판단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 간 이후에 상단 라인이기도 하고요.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고 플러스 20일 이평선도 같이 겹쳐지는 구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라운드 피겨 플러스 이 지지 구간 플러스 이동평균선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지지 구간이 겹쳐지며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이걸 역이용했고, 다만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거시적인 관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엑시트한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이 거시적인 관점,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면 다시 한번 본격적인 랠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량을 잠궈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많은 물량을 떨구면서 패대기 칠 수는 없어요. 결국 올려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작업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휴림로봇 대응을 해보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도 타이밍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챙겨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우리 휴림로봇 지금 어찌됐건 고점에서 좀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물. 주식하는 사람들의 선물은 뭐다? 종목이다. 일단 대박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걸리면 500%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대표적인 게 텔콘 RF제약 있었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단기 350% 정도 갔네요. 보시면 점상 얘도 점상.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테마로 가잖아요. 1000%씩 가는 경우도 나와요. 과거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근데 지금 무상증자 종목이 지금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어요. 텔콘 RF제약 말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300% 갔습니다. 점상으로 간 거 보이시죠? 두 개만 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D&D 파마텍도 무상증자하고 최근 100% 넘게 상승. 카티스 얘도 최근에 또 무상증자 했죠. 이것도 무상증자로 간 거예요. 자, HCT 얘도 지금 무상증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많아지면 테마로 간다. 실제로 테마로 갔을 때 얼마나 갔는지 다
중요하겠죠. 자,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 원래는 사명이 노토스였죠. 자, 보세요.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죠? 예, 점상, 상가, 상가. 예, 유견상 같습니다. 그리고 1300% 갔죠. 자, 이게 테마로 가면은 무상증자가 더 큰 재료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어떤 뜻이냐면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 돈을 잘 버는 회사, 자산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산이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예, 무상증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이 많다라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이 무조건적으로 다 높은 건 아니에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작년 기준이긴 한데 2000%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현대차. 자, 현대차는 유보율이 얼마나 될까요? 얘는 한 7000% 되죠. 높은 편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현대차의 유보율 10배가 넘습니다. 7만 프로가 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자, 차트부터 보시면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역사적 신고가 갱신해 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죠. 당연히 세력이 만들어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가놀이 해주죠. 요거 일부러 개인들 올라타라고 자리 준 거죠. 슈림노봇이랑 패턴이 똑같아요. 일부러 자리 주고 올라타게 한 다음에 주가 하락시키고 매집,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 먹으면서 매집을 한다. 자, 이 구간 일부러 요 구간 다시 본저를 주죠. 근데 다시 한번 떨굽니다. 자, 이때는 개인들의 심리가요, 아, 이때 또 물리면은 1년 넘게 물려 있어야 되네 라는 공포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모두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서 박스를 치죠. 이렇게 이 박스를 쳤다가 무조건 매집은 아닌데 거래량이 발생했잖아요.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다. 우리는 거래량을 보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 되고요. 자,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다라고 판단되실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가 등장하면요, 이제는 세력들이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해주는 게 바로 밑에서 그냥 대량으로 거래를 체결해주는 그런 일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알아서 주가가 오릅니다.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고 싶어지는 종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세력들이 고점에서 엑시트하는 그런 게 바로 세력주의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오겠죠. 무슨 재료? 예, 무상증자가 나옵니다. 자, 무상증자 종목 특징 뭐라 그랬죠?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 한번 보실래요? 자, 유보율이 무려 7만 프로가 넘습니다. 7만 5천 프로. 제가 아까 현대차 유보율 얼마나 그랬죠? 7,000%. 근데 현대차의 유보율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자, 보통 유보율이 한 500% 정도만 돼도 이론적으로는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유보율이 7만 프로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다. 20대 1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저는 보지 않아요. 5대 1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5대 1 하면 예상 수익률이 500% 되죠.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 이 텔콘 RF 제약은요,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하고 35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 1 했죠. 그리고 나서 얘는 한 300% 갔네요. 자, 대박 종목이었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 1. 그리고 나서 1300%.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거 가능한데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자, 5대 1 무상증자 하면 얼마 가능하다고요? 500%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산 투자하시면 되겠죠? 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소액은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액. 500만 원 정도 진입하시면요, 충분히 3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죠. 왜?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1년만 묻어두시죠.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도 말씀 안 드려요.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발동되면 점상, 3연속 점상 가고 얘도 다 상한가예요. 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긴 어렵겠지만 소액은 한번 베팅해봐서 대박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우리 휴림노보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휴림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고르고 고른 종목이고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이 이제 11월 15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힘들죠. 하지만 뭐 지금이나 늦은 저녁이라도 좀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일요일 저녁까지는 제가 한번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꼭 진입해보자. 왜 그렇죠? 자, 언제든지 공시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 괜히 많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타이밍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거 노려요. 왜? 테마로 보내버리려고. 테마로 보내면 아까 보셨죠? 1000% 넘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500% 정도만 예상을 하고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휴림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힘드실 수 있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 뭐 이상한 링크 절대 아니죠.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동작을 하고요.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두 글자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일요일 저녁까지는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500%.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최근에 휴림노보 요거 공시 나온 거 보셨나요? 25년 11월 10일 H파운드리에서 공시가 나왔죠. 내용은 이거죠. 10월 23일에 장내 매도했대요. 처분 단가는 5,900원. 지분은 대략 한 5% 정도 들고 있었는데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왜 하필 11월 14일에 이런 공시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매도를 한 건 10월 23일이에요. 이거 아마 공시 체크 안 하셨던 분들은요, 요날 팔았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공시 내용 확인하시면요, 10월 23일 요날 팔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가를 떨구는 과정에서 공시가 나왔을까? 뭔가 이때 이 부분에서 노이즈성 기사 나왔던 거랑 좀 일치하지 않나요? 자, 요런 마지막 상승하기 전에 노이즈성 기사, 요 기사, 늪에 빠진 실적, 본업 부진의 계열사도 부진. 사실 자, EQ세 요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부실 기업인 거 다 알죠. 근데 계열사도 부실?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장 폐지를 했던 기업인데 이게 왜 이 타이밍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공시도 왜 이때 나왔을까요? 이미 엣지파운드리는 기사가 10월 23일에 이미 나왔어요. 엣지파운드리 상장 회사입니다. 얘네가 10월 23일에 실제로 공시가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보이시죠? 휴림노보 주식회사. 예, 타법인 출자증권 양도결정. 회사명은 휴림노보 주식회사. 확인되시죠? 자, 이미 10월 23일날 나왔던 내용인데 뒤늦게 타이밍상 뭔가 주가를 떨구기 위한 노이즈성 공시가 요때 또 나왔어요. 자, H파운드리도 뭔가 주가 흐름이 안 좋죠. 전형적인 시비 발행이 많고 재무가 안 좋은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기업들과 엮여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과 엮여 있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죠. 세력이 연결됐다라는 뭔가 확신이 드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제가 휴림노보 계속해서 세력이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주장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기사 나오는 타이밍들 보세요. 뭔가 적재적소에 항상 노이즈성 기사 플러스 호재 기사가 딱딱 맞게 나와요. 그리고 이미 앞전에 휴림노봇은 이때 윤석열 테마로 올랐잖아요. 이때 뭐였죠? 이낙연 테마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테마와 연결이 잘 돼 있는 종목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로봇 테마로 엮여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근데 로봇이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머스크, 로봇 기업으로 테슬라가 바뀐다고 합니다. 왜?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 맞기 때문이죠. 자,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래 먹거리는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실제로 중국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이죠. 이게 걸어가는 게 보면 진짜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걷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실제로 이거 시연회를 할 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예 내부를 깠죠, 그냥. 진짜로 이런 로봇이 들어있던 게 맞았습니다. 테슬라가 내년부터 26년부터 이제 휴머노이드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양산이 되는 기업은 바로 중국 기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느 기업이 먼저 양산을 하느냐라기보다는 결국 로봇이
양산이 되는 시점부터는 뭐가 발생하죠? 매출이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한다라면은 앞으로 진짜로 로봇주들이 돈을 버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 흐름이 좋아진다? 우리 휴림 로봇도 요걸 이용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다는 거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1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돈 때려 박으면서 다시 한번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세력의 평단가는 대략 5,000원 부근에 어딘가가 될 거로 추측이 되고, 그렇다면 요거 먹으려고 세력들이 1년 동안 작업치지 않아요. 분명히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갱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정말로 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꼭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